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하버드 감정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책의 최고의 지성들이 배우는 감정의 심리학이라는 부제목이 같이 있어요. 지은이는 쉬션장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책으로 여러 권 편에서 이미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책은 제가 우연히 서점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그 서점의 한 코너 쪽에 놓여져 있는 거를 보고 관심이 있어서 좀 훑어보다가 사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은 목차가 다양한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어서 제가 특별히 그것과 관련된 감정을 느낀 날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스스로를 돌봐야 될 때 그거에 맞춰서 찾아서 그 페이지로 다시 가서 가끔씩 읽어보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 목차에 보면요, 하버드가 제시하는 감정의 8가지 원칙이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열등감, 독선, 좌절, 두려움, 분노, 불안감 등등 이렇게 감정의 여러 가지 장르에 따라서 챕터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부분은 결함의 가치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결함의 가치. 주변을 둘러보면 허구한 나 자신의 단점이나 결점을 비관하면서 더 분발하고 발전하려는 욕구와 열정을 지레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그 안에 자신을 묶어둔다. 그들은 이 보이지 않는 한계가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 자신을 성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누구나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부분, 즉 결함이 있다. 그렇다고 비관만 해서야 되겠는가? 결함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자신의 결함을 똑바로 바라보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것을 이용해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미국 미시시피 주에서 태어난 한 소녀는 어렸을 때부터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되기를 꿈꿨다.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그녀는 테네시 조립대학에서 공연 예술과 음성통신을 전공하고 졸업 후에 뛰어난 성적으로 볼티모어의 한 방송국 아나운서가 되었다. 드디어 첫 방송을 하는 날이 왔다. 그날 뉴스에는 심각한 가정폭력을 다룬 사건 기사와 42년을 사랑한 여인이 어려움을 딛고 마침내 부부가 되었다는 훈훈한 소식이 있었다. 그녀는 사전에 원고를 여러 차례 읽었지만 막상 방송에서 이야기를 전하려니 북받치는 감정을 참기 어려웠다. 심각한 가정폭력 뉴스를 전할 때는 너무 분통이 터져 원고를 거칠게 밀어버리고 가해 남성을 심하게 비난했다. 또 감동적인 웨딩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는 마치 자신의 일인 양 활짝 웃으며 기뻐했다. 방송이 끝난 후 그녀는 해고되었다. 방송국은 감정에 쉽게 이입되고 이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그녀의 천성이 아나운서로서 크나큰 결함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얼마 후 그녀는 다른 방송국에서 새로운 아침 뉴스를 기획한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달려가 지원했다. 당당하고 자신 있는 모습에 반한 담당자는 그녀에게 아침 토크쇼 프로그램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녀는 자신의 천성을 마음껏 드러냈다. 슬플 때는 게스트와 함께 소리내어 울었고, 즐거울 때도 역시 게스트와 함께 환호성을 지르며 크게 박수쳤다. 탁월한 순발력과 임기응변, 기분 좋은 말솜씨에 진실한 감정까지 더한 진행해 그녀의 프로그램은 늘 높은 시청률을 자랑했다. 6년 후 시카고로 자리를 옮긴 그녀는 모닝 토크쇼 AM 시카고의 진행자 자리를 꿰찼다. 시청률이 좋지 않았던 이 프로그램은 그녀가 진행을 맡은 후 인기가 급상승해 미국 전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침 프로그램이 되었다. 그러자 방송국은 아예 그녀의 이름을 딴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녀는 그 천성으로 게스트와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게스트로 나온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에 공감해주는 그녀 앞에서 각종 루머를 솔직하게 해명하거나 유년 시절에 불행했던 경험을 나누고 연인을 향한 애정을 과감하게 드러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오프라 윈프리, 세계 텔레비전 방송 역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토크쇼의 진행자였다. 그녀가 거둔 휘황찬란한 성공은 과거에 해고당한 이유였던 바로 그 결함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잘 아시죠? 그분의 스토리를 여러분께 들려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들려드린 이 글들을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머리를 한 대 이렇게 3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결함이라는 거, 나의 실수라는 거, 나의 감추고 싶은 부분,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은 내 인생에서 다 없어버렸으면 싶잖아요. 이런 결함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또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할수록 나를 곤란에 빠지고 나를 실패를 하게 만들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것 같고, 아무튼 절대로 내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있다면 가능한 한 열심히 감추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아주 부정적인 결합체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사실은 오히려 반대라는 거죠. 여기서 작가가 말하는 것은 그 결함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처럼 토크쇼 진행자, 아나운서 진행자로서 아주 객관적인 사실만 감정을 배제한 채 전달해야 하는 그런 포지션에서 감정을 드러내고 그 사건 사고에 따라서 코멘트를 붙이고 일희일비하는 그 감정적인 선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주 프로페셔널하지 못하고 미숙하고 결함이라고 받아들여졌잖아요. 근데 실은 그 결함이 오히려 그녀의 가치를 창출해 줬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결함 있잖아요.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생각지 못한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씩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버드 대학의 강의 중에, 경영이론 강의 중에 결함을 인정하라라는 말이 종종 등장한다고 하네요. 러시아 철학자 체르니 샤프스키라는 분이 태양조차도 흑점이 있는데 인간의 삶에 결함이 없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셨대요. 세상에 완전 무결한 것은 없으며 결함이 있기에 진정으로 아름다운 법이라는 거죠. 작가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작가가 덧붙였어요. 누구나 자기가 잘하고 자신 있는 점을 떠올리면 기분이 좋고 들뜨지만 잘 못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잦고 뭐 이런 부분을 떠올리면 기분이 가라앉고 다운되고 속상하다는 거죠. 하지만 강점과 약점, 장점과 단점은 항상 공존하며 서로 보완하는 요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줄곧 결함이라고 여겼던 어떤 부분이 때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그리고 받아들이는 상대방에 따라서는 강점이 되어서 당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튼튼한 동아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당신이 자신의 결함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는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작가가 제시한 방법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마음가짐을 갖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결함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3가지를 작가가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알다시피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보는 눈도 다르다. 그래서 누군가에 대한 평가도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종종 타인이 건넨 말 한마디에 크게 의기소침해져 마음에 큰 상처를 입기도 한다. 강조하건대 나를 평가하는 수많은 의견 중 가장 중요하고 유일하게 믿어야 하는 건 바로 나 자신의 의견이다. 여러분들 장점이 무엇인지 단점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그것들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런 후에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법을 생각해 내라고 작가가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둘째,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명확한 사고, 그리고 난관을 극복할 용기다. 처음에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상황, 배경, 경력 등 모든 것이 결함으로 보일 수 있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하나 내세울 게 없고.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한 적 있지 않으세요? 저는 있어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고 뭐 하나 빼어나게 잘하는 거 없는 것 같고 정말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속상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런 결함으로 여겨지던 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작가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 단점이나 결점이 겉으로 드러나 일이나 생활에서 문제가 된다면 비관하고 우울해하지만 말고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네요. 셋째, 자신의 위치 찾기. 누구나 일과 생활, 사회, 인간관계 속에서 각자의 위치가 있다. 신어본 사람만이 신발이 발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현재의 위치가 적합한지는 오직 자신만이 알 수 있다. 우선 자신의 개성과 특질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다. 동시에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결함이라면 개선하고 이를 강점으로 전환해 개인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기회를 엿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위치에서 잠재 능력을 발휘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정말 주옥 같은 얘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실은 지금 나와 타인을 비교하기 매우 쉽도록 충동받고 조장받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SNS도 넘쳐나고요. SNS에서도 정말 흠 하나 잡을 것 없이 완벽한 인생을 영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정말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여행과 최고의 집과 최고의 직업과 최고의 외모와 몸과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나보고 너는 정말 형편없어. 너는 정말 가진 것 없고 너는 정말 결함이 너무 많아. 라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마구 외쳐대는 것처럼 아주 고압적인 그런 사회의 경쟁 사회에서 끊임없이 나와 타인을 비교하게끔 조장받는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좋은 소식은 뭔지 아세요? 나와 타인을 비교하게끔 끊임없이 조장받는 사회에서, 충동받는 사회에서 충동받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여러분들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한 일은, 더 설레이는 일은 오늘의 나의 결함이 어제의 나의 실수와 실패가 또 과거의 나의 정말 후회되는 경험들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여기고 다루고 그것을 마무리 짓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그것들이 나에게 상상하지도 못할 좋은 긍정적인 가치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오늘 오프라 윈프리 얘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제가 그거 보면서 세상에는 그런 이치가 곳곳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과일 가게에 마트에 맛있는 과일을 사러 가잖아요. 한편으로는 정말 이게 플라스틱인지 과일인지 싶을 정도의 흠 하나 없이 완벽하게 화려한 색감을 자랑하는 그런 만들어서 빚어놓은 것 같은 그런 완벽한 과일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의외로 그런 것보다는 약간 한두 군데 조금 흠집이 있는 거, 약간 조금 스크래치, 벌레 묵은 것 같은 자리가 조금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벌레가 조금 먹었다고 하면 이 과일이 참 달았었던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위적이고 완벽하고 흠 하나 잡을 데 없이 똑 떨어지는 완벽한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한두 가지 결함이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진정성 있고 사실적이고 그 퀄리티에 대해서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끼리도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정말 모든 것에 완벽하고 모든 것에 정확하고 그런 완벽한 인간보다는 약간 그 이면에 조금 허당기가 있다거나 내지는 조금 귀여운 면이 있다거나 조금 이렇게 한두 가지 조금 완벽하지 못한 부분을 좀 보여주는 사람들한테서 우리도 모르게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 다행이에요. 왜냐면 우리 완벽하지 않아서요. 우리가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라서요. 모든 인간이 결함이 있는 존재라서 너무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함께 나눠드린 얘기를 통해서 결함에 대해서 하대하고 그것을 감추고 안 좋은 거라고만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을 통해서 완전히 생각을 전환하시기를 바라볼게요. 그 결함이 주는 가치가 어마어마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편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